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리플 얘기만 다뤘었죠. 질문을 많이 주셔서 거기에 대해 몇 가지 답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소식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내용도 또 중요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또 켜봤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정보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는 호재, 어떤 정보는 악재. 제가 좋은 호재를 다루면 여러분들 보시다가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네.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걸까? 그러다가 이거 뭐야? 비트쇼가 좋아하니까 가격이 떨어지네. 에이, 비트쇼가 하락 중입니다. 이러면 가격이 올라가고.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반대로 하셔도 좋을 수 있겠는데 왜 그런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어떤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릴 때는 벌써 일어난 일입니다. 벌써 가격에 반영이 된 다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싸 이제 가격 올라가나 했을 때는 늦었습니다. 뉴스를 기반으로 트레이딩하는 걸 뉴스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뉴스 트레이딩은 따로 방법이 있습니다. 순발력 있게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 영상을 보고 코인 뉴스 보고 대응을 하면 한참 늦었습니다. 결국 남 들러리 해주다 마는 거고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정보를 찾아서 팔로우를 트위터를 하다가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나오면 바로 반응을 하고 온체인 지표를 보고 또 어떤 지갑을 추적하고 얼러트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 움직여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AI가 벌써 자동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이 얘기할 때 제롬 파월이 입을 보고 제롬 파월이 어떤 단어를 내뱉느냐에 따라서 그걸 개수를 세서 조합해서 트레이딩을 바로바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정보를 드린다면 그 정보가 어떤 판을 짜갈 것인가. 악재가 있다면 이번 상승장의 흐름을 깨버릴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악재일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내년에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곳에 가 있겠다. 올 말에는 지금의 이 반감기 사이클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좀 좋겠다. 훨씬 더. 이런 기대를 갖고 거기에 맞춰서 제 포트폴리오를 짜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틀릴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길게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의 상황 함께 살펴봅니다. 요즘처럼 큰 충격이 있었을 때 현물 ETF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2024년 8월 7일 성적입니다. 미국 시간 기준 먼저 블랙록 5,200만 달러 유입, 피델리티는 제로. 이 어마어마한 유출이 멈췄습니다. 비트와이즈 300만 달러, 아크인베스트도 유출이 멈췄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제로. 그레이스케일은 마이너스 3천만 달러. 그래서 오늘의 성적은 4,500만 달러 순 유입입니다. 이제 조금 이성을 찾은 것 같죠? 이제는 이더리움 현물 ETF, 블랙록 제로, 피델리티 400만 달러,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도 큰 움직임이 없고요. 그레이스케일이 3,100만 달러 유출. 그래서 오늘의 성적은 2,300만 달러 순 유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그레이스케일 유출 물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는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자, 이제는 미국의 정치권과 코인입니다. 크립토 연합은 바이든 해리스로부터 도로의 명확한 규칙을 요구합니다. 코인 도로의 명확한 규칙. 이런 규칙이 필요하다. 코인의 앞길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명확한 규칙이 있다면 빠르게 발전할 수 있겠죠. 자동차는 우측 통행을 하고 신호등도 세우고 빨간 불일 때는 멈추고 파란 불일 때는 가자. 이런 규칙을 정해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크립토 포 해리스를 위한 암호화폐 이런 단체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부자 코인 투자자들이 해리스 캠페인이 좀 더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도와주는 그런 단체인데 지원하는 사람들이 마크 큐반, 그리고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안토니 스카라무치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암호화폐 연합도 있다. 로빈후드, 비트고, OKX, 제미니 거래소, 체인알리시스, 엘립틱, TRM, 카이코, 매트릭스포트 이런 암호화폐 회사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연합은 현재 미국 정부에 보다 명확한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의 막대한 경제적, 국가적 안보 혜택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크립토 슈퍼팩이라는 펀드를 만들어서
친암호화폐 정치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미국주 예비선거에서 큰 지지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이런 지원은 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공화당만 지지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특정 당에 해당되는 게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본인은 코인 대통령이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만들겠다. 이런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코인에게는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카말라가 지금 트럼프를 앞서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카말라 해리스 56, 도널드 트럼프 47. 프리딕티스의 자료입니다. 폴리마켓에서는 동률입니다. 49대 49.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미 대선. 자, 8월 5일부터 코인 시장에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공포스러웠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공포에 빠져 있을 때 바이낸스,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죠. 바이낸스에는 24억 달러 규모의 순유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1.33 빌리언 달러, 13억 달러 규모의 USDT, 5억 달러 규모의 USDC, 이 정도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이 바이낸스로 보내졌다면 이건 뭘 의미하죠? 왜 바이낸스로 스테이블 코인을 보냈을까?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다른 코인을 사려고 보냈을 테니까 바이더 딥을 한 거겠죠. 일부 투자자는 시장에 자신감을 갖고 딥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부럽네. 우리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못한 우리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는 마이클 세일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초장기 투자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마이클 세일러가 자꾸 고점에서만 사는 게 아니냐. 본인은 혹시 코인을 갖고 있을까? 비트코인 진짜로 가지고 있어? 회사가 갖고 있는 거 말고. 이런 질문이 참 많습니다. 오늘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질문을 합니다. 이 앵커가 마이클 세일러 당신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이클 세일러가 4년 전에 본인이 17,732개를 샀다. 그거 아직 그대로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 17,732개면 지금 가격으로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14조 원 정도 되죠. 와, 지금 현재는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마이클 세일러가 이거보다는 많다. 아직 하나도 안 팔았고, 그리고 그 후에 또 계속해서 추매를 했으니까 이거보다는 많다. 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 마이클 세일러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끝까지 존버해야 된다. 재무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이런 예를 듭니다. 예전에 미국이 루이지아나 주를 1,500만 달러에 샀습니다. 그때 미국의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알라스카를 얼마에 샀죠? 700만 달러. 와, 그 알라스카 밑에는 1조 달러가 넘는 기름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전략적 차원으로 국가적 결정을 내릴 때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다. 알라스카를 사듯이 비트코인을 사서 홀딩하고 미국의 자산을 불려 나가야 한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사서 이걸로 미국의 빚을 34조 달러가 넘는 이 빚을 다 갚아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자, 오늘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런 내용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레이스케일, 비텐소와 수이 트러스트 제품 소개. 그레이스케일은 비텐소 프로토콜과 수이 네트워크를 암호화폐 투자 제품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되었으니까 그레이스케일에서 본인들의 이름을 걸고 상품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텐소 트러스트 및 그레이스케일의 수이 트러스트의 출시와 함께 우리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지속적인 진화에 최첨단에서 토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친숙한 제품을 투자자에게 계속 제공합니다. 자, 이제는 리플 관련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리플에 대한 판결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 기대하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중요한 내용은 벌금 1억 2,5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약간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내용이 살짝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기관 판매를 못하게 되는 거냐? 그 판결에 기관 판매를 금지한다. 증권형 판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려봅니다. 오늘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 명령이 ODL 판매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 상태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리플이 언급했듯이 XRP 및 ODL 판매의 대부분은 미국 관할권 바뀌며 판결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해외 기관들한테 XRP를 판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기관한테 무조건 못 파는 게 아니고 여기 2번 리플은 등록 면제 하에 XRP를 판매하는 한 기관에 XRP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 모델을 갖고 XRP를 사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등록할게요. 그러면 괜찮네 하고 허락을 해준다면 충분히 미국 내에서도 기관들에게 XRP 리플을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ODL 관련입니다. 판사는 SEC에게 원하는 ODL 언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SEC가 리플이 명령을 위반했다고 생각되면 위반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 ODL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ODL이란 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게 사업 모델입니다. XRP를 가지고 있다가 XRP 가격이 올라가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XRP 가격에 좌지우지되는 모델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하면 XRP 가격에 상관없이 이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XRP 보유한 만큼 해칭을 해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XRP가 오르든 내리든 아무 상관없이 계속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도 있습니다. 그건 한 예고요. 어떻게 법원이 판결해 줄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분이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요. 리플은 ODL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작년 7월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법무팀은 1년 넘게 요약 판결을 내렸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XRP 판매 방식을 변경했음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영상을 정리합니다. 시장에는 많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소송을 통해서 명확성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또 기관들이 코인 관련 상품을 만들어서 무슨 트러스트 ETF 어쩌고 저쩌고 계속해서 지금 뭔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괜히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코인이 대선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미 대선에. 오늘 마이클 셀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미국의 전략적 준비 자산이 된다면 다른 나라들도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그 다음 타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하면 손해볼 수 있겠죠. 먼저 하는 자가 승자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한순간에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과 논의를 거쳐서 하게 될 텐데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하루빨리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갖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